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 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뮤지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유물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부끄럽지만 사실 그때에는 이 페르가몬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버가모인 줄 몰랐습니다. 버가모의 헬라식 이름은 페르가몬, 영어로도 보통 페르가몬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망대 혹은 탑을 의미합니다. 버가모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그리스의 장군이자 역사가였던 크스노폰이 기원전 4세기경에 이곳으로 행군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페르가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알렉산더 대왕 때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 흔적은 19세기 후반 독일 엔지니어 칼 후만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졌으며 그의 주도 아래 버가모의 많은 유물들이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지도는 버가모 전 지역에 대한 관광 지도입니다. 먼저 이곳은 레드 바실리카가 있는 곳입니다. 레드 바실리카는 신전으로 쓰이던 곳으로 오시리스나 하르포크라테스 같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두 개의 원형홀이 있는데 남쪽의 원형홀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후에 성 요한에게 바친 교회로 개조가 되어 사용되었으나 화재로 인해 결국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버가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앰뷸런스를 보시면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놋뱀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학과 치료의 신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치료 목적을 위한 병원과 유양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온천수 치료, 일광욕, 수면요법, 그리고 수술 등이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의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공부한 대표적 의학자가 갈레노스입니다. 갈레노스는 해부학을 개척한 인물이었으며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이론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립한 이론은 후 약 1500년간 유럽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고대 페르가몬 도시가 있던 곳입니다. 상부 지역과 하부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상부 도시는 약 300m 높이의 칼레산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쉽게 도착해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부 도시에는 여러 종교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우스를 위한 대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현재 모형만 남아있고 본래의 제단은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페르가몬 박물관에는 이처럼 제단을 거의 통째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과 건물 석상들을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버가모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독일에게 허가를 해주어서 가지고 온 것이긴 하지만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버가모에는 이러한 모형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언덕 내리막에 약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내려다보면 무대뿐만 아니라 저 아래의 광경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곳이 디오니소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가모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전 4세기에 세워진 아테나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트라얀이란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위한 왕실 숭배 구역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상층부 도시에는 여러 신들과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앉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권좌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이 바로 신들의 권좌가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버가모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약 50만 권의 도서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곳 버가모 도서관이었습니다. 약 20만 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지난번 소개해드린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왕과 버가모 왕 모두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도서관에 얽힌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책은 대부분 파피루스로 만들었는데 원재료는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서만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알렉산드리아 왕이 수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버가모는 이것을 대체할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였습니다. 양피지를 헬라어로 페르가멘트, 라틴어로는 페르가멘툼, 영어로는 파르치먼트라고 하는데 모두 페르가몬 도시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버가모의 양피지 기술은 뛰어났고 지식에 대한 자부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언급하셨겠습니까? 많은 신전들이 가득한 버가모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의 이름만 잡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는 증인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네로 황제 당시 사도 요한은 버가모의 감독으로 안디바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버가모 주민들이 이 안디바를 잡아서 그들이 섬기던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 제단에서 화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증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주장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하였습니다. 버가모의 많은 신전들과 온갖 철학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었습니다. 과연 이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흰 돌은 세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판결을 위한 흰 돌입니다. 아테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기록한 작품을 보면 그 당시 배심원들이 재판 판결을 할 때 유죄면 검은 조약돌을, 무죄면 흰 조약돌을 투표함에 넣어서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버가모 지역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흰 돌은 무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자에게 주는 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디오크리스소톰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과 식사 제공,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었는데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의미로 흰색 조약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델포이에서 발견된 흰색 돌에는 승리자라는 표시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회 입장권 용도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에서는 황실잔치에 이 돌을 들고 와야만 참여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세 번째 용도의 흰 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와 같은 음식이 함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전들이 가득한 버가모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버가모교의 신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흰돌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 더욱 믿음을 굳게 지켜야겠다는 다짐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결단의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요한계시록의 교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